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맞춤의학과 이제 진단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해왔던 일들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명공학 혹은 의학의 미래 이제 디렉션이죠. 약간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는 섹션을 마련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제 친숙한 분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목은 이제 Molecular Phenotyping of Cancer. 이제 암 환자의 그런 유전형 이제 genotype이라고 하는데 genotype을 가지고 patient phenotyping을 하는 일들을 제약회사에서든 병원에서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자 진단, 암 유전자에 대한 분자 진단이나 molecular diagnosis, 이제 줄여서 MDX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이거의 한 되게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예를 들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 유전자 검사 방식이 이제 진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좀 디스커션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예인데 2018년에 이거 엄청 유행했거든요. 이게 23andMe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조상을 너의 조상을 알려줄게 하면서 이런 키트가 나왔어요. 제 친구들 저는 안 했는데 속지 않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 했어요. 뭐 한 100불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뭐 할인할 때 10만 원, 뭐 비싸게 주면 20만 원 주면은 이제 자기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뿌리가 어딘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키트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에도 기사가 났죠. 지금도 이 회사는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여기서 이제 얻어낸 그런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이미놀로지 디파트먼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한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환자의 유전 정보를 이거를 통해서 얻은 아주 특이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있는 기업인데,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침을 뱉어가지고 침에 뭐 상피세포나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시퀀스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너의 조상을 알려주지만 이 정보는 이 회사의 소유가 돼서 우린 이걸로 또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분께서는 한국에 기사를 냈던 이 기자분께서는 이 DNA 검사를 해봤더니 한 회사에서는 잘 안 되는데 이 23andMe에서는 좀 잘 돼가지고 한국인이라는 이제 조상이 90%가 나왔다 뭐 이렇게 됐었고 한국에서는 약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이 없었는데 이제 2000년부터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거 제가 회사 홍보가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회사에서 뭐 혈통 분석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보시면은 유전 검사를 해서 개개인의 혈통, 개개인의 오리진을 알아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릴 그런 암세포에서도 같은 검사를 합니다. 이센셜리 같은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암세포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암세포의 출신을 알 수 있고 이 암세포에 더해서 그런 뮤테이셔널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진단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침을 모아서 이제 ancestor, 이제 자신의 조상을 아는 방법과 우리가 암세포에서 같은 검사를 해서 암세포의 출신을 알아내는 사실 그 프린시플이 똑같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인트로덕션 이걸 넣어봤고요. 그래서 약간 백그라운드인데 이제 유전자의 상태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하는 거를 이제 Next Generation에서 NGS라고 부르거든요. Next Generation Sequencing Approach인데 이거는 이제 되게 제너럴한 term이고 위에 세 개는 이제 DNA를 보는 거, DNA의 스테러스를 보는 거, 밑에는 RNA 스테러스를 보는 거예요. RNA는 이제 DNA에서 유전자가 발현된 첫 이제 프로덕이거든요. 그래서 RNA는 이제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DNA를 보는 방법은 이제 DNA가 우리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의 글씨를 전부 다 읽겠다라고 하면은 whole genome sequencing이죠. 우리 몸에 있는 베이스 페어 개수가 3.2 빌리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사실 뭐 개개인을 하면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다이플로이드니까 이제 이거 두 배를 실제로 시퀀싱 하는 거고 이제 레퍼런스 지놈은 3.2개 빌리언 베이스가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어드밴스된 컨셉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 하는 게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분야에서 Genome Wise Associated Studies라고 이제 GWAS라고 흔히 줄여서 말하는데 이 유전자를 읽은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책에 오타가 있다. 뭐 오타를 찾아내는 거예요. 되게 쉽죠? 책의 어디 부분이든 오탈자가 있으면 이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탈자를 찾는 스터디고 포인트는 이 오탈자가 어떤 질병과 어소시에이션이 돼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잘 발생하는 환자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의 특정 위치에 오타가 엄청 많더라 하면은 그게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이제 연관이 있는 이 암이 생기는 환자가 이 오탈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이거 다 읽으려면 비싸겠죠. 책을 전부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싸요. 비싼 게 단점이고 어널리시스도 굉장히 좀 아직도 트리키합니다. 아직도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할 수 있고 2003년에 완성됐던 휴먼 게놈 지도 있죠. 그 게놈 지도가 홀 지놈 시퀀싱이에요. 우리 있는 모든 정보를 읽어내겠다 하는 거고 대신에 뭐 카운터 알기는 우리가 이거 다 읽을 필요 있냐? 이거 책 제목만 봐도 되지 않냐? 챕터가 여러 개 있으면 챕터의 제목만 보자. 그래서 제목만 읽는 게 이제 사실 whole exome sequencing이고 왜냐하면은 유전 정보 중에 엑솜에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whole genome sequencing의 1%밖에 안 되거든요. 30 million bases. 엑솜이 뭔지 약간 컨셉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바이올로지 백그라운드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메신저 RNA가 쥐에서 나오면은 메신저 RNA가 프리 메신저 RNA 이제 뉴클리어스 속에 있죠. 그래서 위에 DNA가 있고 DNA 약간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다 DNA에서 이제 처음 트랜스크립션 되면은 트랜스크립션에서 처음 나오는 프로덕트가 이제 프리 메신저 RNA인데 이 중간중간에 인트로는 이제 스플라이스 돼서 없어지는 지역이고 우리는 엑소널 리전을 모아가지고 이제 mature messenger RNA가 돼서 사이토솔로 나와서 여기서 translation 되면 이제 프로틴이 나오죠. 근데 포인트는 이 엑손 지역이 이제 프로틴을 코딩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거죠. 프로틴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기작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프로틴이기 때문에 이 프로틴을만 우리가 정보만 알고 싶다 하는 게 엑손 프로틴의 정보만 알고 싶으면 엑손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인트로닉 리전을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OME가 붙어 있으면 뭐 모은 덩어리거든요. 엑솜, 트랜스크립톰, 뭐 트랜슬레이톰 할 때 OME가 붙으면 그걸 다 모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엑손을 다 모은 엑솜 시퀀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소널 리전을 다 읽었다 해서 엑소널 리전만 읽은 게 엑솜 시퀀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3.2 빌리언 중에 엑소널 리전은 이제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자 그 DNA 중에 99%는 필요 없다. 이게 쓰레기다. 그리고 1%만 의미가 있다. 이거 누가 사람 만들었으면 되게 디자인을 잘못했죠. 저라면 이렇게 안 만들 텐데. 그리고 제가 약간 여기 포인트아웃 했던 게 하고 싶은 게 이게 약간 컨셉상 이제 바이올로지 그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엑선이라는 거는 여기 이 코딩 시퀀스 프로틴이 나오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5' UTR 이게 약간 복잡한데 이게 5' UTR 이게 검은색 뒷부분 3' UTR을 포함한 게 다 엑선이에요. 그래서 5' UTR에는 이제 뭐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나 이런 regulatory molecule이 붙고 3' UTR에도 뭐 마이크로 RNA 같은 regulatory molecule이 붙는데 그것도 다 엑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엑섬 시퀀싱이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왜 엑섬 시퀀싱에 UTR을 안 보냐 이 엑섬 시퀀싱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거 뭐 프로틴 코딩 시퀀싱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라고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킷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뭐 일루미나 이런 데서 나온 회사에서 나온 시퀀싱은 UTR도 포함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섬 시퀀싱이 맞고 이제 엑섬 시퀀싱인데 사람들이 UTR 리전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엑섬 시퀀싱은 엑섬 시퀀싱이다. 그래서 약간 말이 샜는데 그래서 이 차이점은 아시겠죠? whole genome sequencing은 글자 전부 다 있는 거, 글자 전부 다 있는 거. whole exome sequencing은 글자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목만 읽는 거, 중요한 프로틴 코딩 리전만 있는 곳을 읽는 게 엑섬 시퀀싱이다. 그래서 이 프로틴 코딩 시퀀스 했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유전 정보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쓰는 거고 이제 우리가 무슨 유전자를 볼지 안다. 나는 다 볼 필요 없이 이제 책 제목 중 아까 책 목차 중에서도 다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챕터 3만 읽겠다. 뭐 챕터 뭐 13만 읽겠다. 챕터 25만 읽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골라서 읽는 거죠. 이제 타겟 진 시퀀싱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아까 앞에 보였던 이게 23andMe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싼 가격이 그게 되겠어요? 위에 거 하려면 엄청 비싸죠. 개개인별로 이제 100불 내로 하려면 10만 원 내로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세트를 미리 구해놓고 그것만 이제 시퀀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서 구해왔는데 뭐 타입 2 다이비리스를 관련된 그 유전자만 골라둔 거죠. 골라서 그거 읽어주고 뭐 에이즈 관련된 것만 모아서 읽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있는 유전자 세트만 읽는 게 이제 타겟 시퀀싱인 거고 이거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 이미놀로지 분야에서는 그 GWAS가 비싸니까 그 당시 같이 했던 게 뭐 2000년대 한 2008, 9년쯤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미노칩이란 거 같이 해가지고 어떤 논문도 이거 두 개 같이 했어요. 이제 왜냐면 GWAS를 믿을 수 있냐 해가지고 두 개 같이 해가서 같이 내고 GWAS는 전체 보는 거,
그 이뮤노 칩은 이제 똑같은 DNA 상의 뮤테이션, 보통 SNP이라고 표현하는데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이라고 SNP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특정 유전자, 이뮤놀로지 관련된 쥔에서만 보는 칩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였던 테크닉이고, 결국에는 위로 가면은 뭐죠? 이제 전부 다 읽을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이제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그 depth는 좀 depth라고 해야 되나요? coverage라고 하죠. coverage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depth는 높다고 할 수 있고, 이거 정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쥔에 한정돼서 보는 거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썼었고, 이제 RNA expression은 DNA 그 뮤테이션 스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RNA가 expression 되는 패턴도 보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막 너무 깊게 안 들어갈게요. 여기 들어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DNA는 DNA에서 트랜스크립션 된 요거의 어번던스를 퀀티파이 한 거예요. 이게 DNA는 우리 몸에 셀 하나당 하나 있죠. 하나 있다고 치고, 메신저 RNA는 여기서 발현되는 거니까 셀 하나당 뭐 적은 거는 몇 개, 많은 거는 뭐 만 개 단위로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하나에서 뭐 10의 3승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많이 발현되고, 어떤 유전자는 조금밖에 필요 없어서 조금만 발현되고, 어떤 유전자는 아예 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머리카락 세포, 우리 몸의 손톱 세포, 저의 뭐 심장 세포가 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죠. 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걔네들은 다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를까요? 왜냐하면 책 위에 다른 부분을 읽기 때문이죠. 다른 부분이 DNA 위에 다른 부분을 읽어서 다른 종류의 메신저 RNA가 트랜스크립션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의 형태와 그 펑션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진 익스프레션 패턴을 퀀티파이 하는 기술이 RNA 익스프레션입니다. 약간 길었는데 이제 유전자 상태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여기 이제 일단 서머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도 이러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암세포의 상태를 보는 거죠. DNA의 뮤테이션 상태를 보거나 뭐 어떤 whole exome sequencing을 해서 뭐 뮤테이션 상태를 보고, 또 어떤 유전자의 발현 상태를 보는 거죠. RNA expression. 그래서 이게 결국에 personalized medicine에 되게 기초가 되는데, 개별 이제 맞춤 의학의 기초가 되죠. 왜냐면 암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진 암들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마다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에 대한 약간 배경을 소개시켜 드렸고, 저 되게 히스토리컬, 그래서 약간 이제 디테일한 그 한 암으로만 들어갈게요. 왜냐면 전 다른 암을 예로 들여드리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해왔던 암은 제가 잘 알겠죠. 이거는 림포마 중에 한 종류인데, 되게 히스토리하게 이 림포마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 림포마 종류도 여러 가지로 또 서브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되게 히스토리하게는, 옛날에는 뭐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이런 샘플 티슈를 받아가지고 이제 포르말린은 꼭 안 쓸 수도 있어요. 포르말린은 좀 턱식하니까 이런 리에이전이 있고, 여기 넣은 다음에 이제 양초죠. 양초에 임베드돼서 굳힙니다.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FFME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놔두면은 이 티슈가 평생 뭐 저 죽을 때까지도 이게 망가지지 않고 이 스테러스를 그냥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프리저브 하는 거죠. 완전히 보존하는 건데, 이 보존한 다음에 이거를 아주 얇게 잘라내는 거죠. 칼 같은 걸로 아주 얇게 잘라내가지고 약간 이제 유리판에 옮긴 다음에 이제 H&E라는 스테이닝을 해요. H는 뭐 헤마토톡실린이고, E는 이오신에서 보통 줄여서 H&E 스테이닝인데, H는 이제 뉴클리어스, 여기 약간 진하죠. 이제 핵을 이제 스테인하고, E 하면은 이제 옆에 뭐 다른 스트럭처들을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스테이닝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환자 1, 환자 2, 환자 3, 환자 4 하면은 약간씩 암세포의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전자 정보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모양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트레인 받은 그런 패톨로지스트라고 하는데, 패톨로지스트인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이거는 무슨 암, DLB 셀 중에 이건 또 무슨 암, 이건 DLB 셀 중에 무슨 무슨 서브타입 이렇게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다 똑같지만 그렇죠. 이렇게 히스토리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를 이제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14년에 나온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한 회사에서 커머셜라이즈 돼서 지금도 팔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이제 FPE 그 저장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저장을 해놓은 데서 RNA를 뽑은 다음에 그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본 거죠. 이거는 DNA가 아니라 RNA 익스프레션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는 유전자 다 볼 필요도 없고 아마 20개일 텐데, 20개 유전자의 패턴만 봐도 아까 말했던 DLBCL을 클래시파이 할 수 있다. 이걸 보통 COO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 Cellular Origin, 왜 O가 두 개죠? Cell of Origin이겠죠. Cell of Origin Analysis라고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이제 의사들이 클래시파이 했던 게 요 왼쪽이 저미널 GCB 타입 림포마고 오른쪽이 이제 ABC 타입 림포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유전자 패런만 봐도 초록색은 여기 이게 있죠. 초록색은 낮은 거, 빨간색은 높은 거. 익스프레션 패런이 있으면 이 유전자, 이 그룹의 유전자는 낮아지고 이 그룹의 유전자는 높은 애들은 무슨 타입이었죠? 여기 얘네들이 클래시파이 한 게 이제 GCB 타입으로 클래시파이 됐고 요게 높고 요게 낮은 친구들 이제 하나하나의 블락들이 하나의 환자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환자들이고 67명의 환자고 가로축은 이제 이제 유전자 하나하나죠. 이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유전자 패런을 보이는 친구는 이제 그 ABC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하는 거랑 그러니까 저희 유전자 발현으로 이제 검사한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 전에는 이제 유전자 더 많이 필요했는데 20개만 디텍션해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죠. 가격도 싸고 의사 선생님의 그 어세스먼트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엄청 빨리 다이그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거의 뭐 스탠다드처럼 되고 이제 인디펜던하게 밸리데이트 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의 또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만 해도 거의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RNA 익스프레션만 보여드린 게 이 윗부분이었잖아요. 이 윗부분인데 이제 뭘 할 수 있냐 이제 2019년 2020년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림포마를 이제 유전자형에 따라서 환자를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리뷰 페이퍼였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디어비셀을 텍소노미 했다. 이제 옛날에 곤충들 텍소노미 이렇게 하죠. 곤충들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디어비셀이라는 특정 그 림포마 종류를 엄청 잘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리뷰 논문이니까 이게 하나의 논문이었고 뭐 요거 네 개 하나인 게 하나의 논문이었고 또 요게 하나의 논문이었는데 이거 여러 논문의 결과를 합쳐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는 RNA 익스프레션 아까 본 거죠. 아까 방금 앞에 보여드린 거 똑같은 거고 이제 또 DNA 상의 뮤테이션 앞에 말씀드렸던 엑솜 시퀀싱이죠. 엑솜 시퀀싱 해가지고 DNA 상에 있는 뮤테이션을 가지고 또 클래시파이 해서 보니까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서브그룹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서브그룹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EZB 타입 이것도 뭐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그것도 보면은 뭐 더 RNA랑 이거랑 합치면은 EZB에서도 더블 히트, 뭐 non 더블 히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이름들은 이제 유전자로 이 사람들이 그냥 붙인 거 이게 뭐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최근에 나와서 공식적인 이름을 그냥 할 수도 없고 뭐 EZH2랑 BCL2랑 뮤테이션이 있어서 EZB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이 논문에서는 네 번째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4 뭐 이런 식인데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는 그렇게 잘 구별이 안 됐던 DLBC와 서브타입을 우리가 이렇게 더 세분화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분화한 그 페이션 서브그룹에 따라 트리트먼트를 다르게 하는 거죠. 이게 personalized medicine인데 BTK inhibitor, 뭐 BCR inhibitor, FDA approved 된 다양한 종류의 약들을 이런 페이션 서브그룹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를 프로포즈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거는 다른 논문인데 환자군에 따른 생존율 옛날엔 이렇게 subdivide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나온 그런 아까 말했던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보시면은 이 경우는 똑같은 환자인데 보시면 되게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받았던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들은 오래 사시죠. 오래 살고 이게 서바이벌 커브인데 여기가 1이 다 사는 거 이제 환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실 때마다 이게 한 칸씩 내려가거든요. 여기 오면 한 이제 10년 후에는 60% 살아계시죠. 근데 이 두 개의 서브타입 같은 경우는 이 트리트먼트이 별로 이제 워킹을 안 하는 거죠. 워킹을 안 해가지고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환자군에 맞는 이 환자군의 몰레큘러 피노타입을 아니까 그 아까 유전자형을 아니까 그 유전자형에 맞는 새로운 테라피릭 그 전략을 짜야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뭐 이런 게 또 환자들한테 적용되기까지는 또 5년 뭐 이렇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저희가 하는 실제 그 바이오마커로부터 시작해서 그 테라피릭스를 스트래티파이 하는 실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건 이건 약간 디테일한데 여기 적어놨죠. PFS랑 OS 이제 서바이벌 보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 제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Progression Free Survival이라고 암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상태의 생존율을 본 거고 뭐 옆에 OS는 전체 생존율인 거고요. 뭐 이건 사실 좀 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는 환자에 따른 생존율이 이렇게 지노타입 그 유전자형을 우리가 관찰한 거에 따라서 환자군을 나눠 보니까 똑같은 디어비스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환자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거의 future direction이에요.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실 왜냐하면은 모든 질환이 어느 정도 뭐 유전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병은 유전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어떤 질병은 덜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덜 영향을 받는다는 건 환경에 의한 영향이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최소한 암의 경우에는 암을 일으키게 하는 유전자가 모든 그 암에 associate 돼 있어요. 그리고 predispose 한다고 하는데 암의 뮤테이션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뮤테이션이 그 암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환자들의 그런 유전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에 맞는 환자 특별한 그 리스크 트리트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페이션 자꾸 한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별로 그 시퀀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그 사람 유전자를 검사하는 비용이 이제 2001년 요때가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하던 때 엄청 비쌌죠. 어쩌면 이제 dramatically 낮아져 가지고 이제는 뭐 한 1000불, 100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의 whole exome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뭐 whole exome sequencing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을 해도 되기 때문에 프라이스는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루틴하게 이제 오토매타이즈만 되면은 모든 환자들의 그런 중요한 유전 정보를 이제 알아내는 거는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그 정보를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쉐어할 것인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환자 입장에 제가 환자라면 이런 거 다 쉐어해서 최대한 뭐 생존율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앞으로 가는 디렉션이 이렇게 시퀀싱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진 그런 유전자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환자 개개인별로 맞는 맞춤형 이제 의약품을 맞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